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ERP를 구축할 때요, 설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단계별로 있던 거,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러한 4단계로 해서 이제 구축이 되어 갔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요,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갭 분석, 그리고 인터페이스 문제를 논의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TF팀 구성 같은 경우는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분석 단계에 있던 것들은 뭐 현재의 현황 업무를 분석하는 뭐 as is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시스템 설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구축 단계 같은 경우는 모듈을 조합화하는 것들,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추가 개발이나 확정되는 것들,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것들이 구축 단계에 있었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 평가하는 것들이 구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것들, 내용들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 뭐 답은 나왔네요. 극적인 성과, 뭐 프로세스, 다시 설계, 근본절차 설계, BPR. 예, 잘 나오는 문제니까 BPR 용어는 우리 ERP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죠. BPR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JIT 같은 경우는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도요타에서 하고 있는 생산 방식으로서 뭐 재고 낭비를 최소화한다라든가 뭐 칸반 제도를 도입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JIT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TQM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사적 품질 경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 품질을 이제 향상시켜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 문화랑 경영 관행까지도 모두 다 재구축하고,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TQM,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뭐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맞춤 제작, 주문 제작 형태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3번. 자,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거, 요거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면 뭐 ERP를 굳이 뭐 도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4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이제 분석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기본적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지 않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5번, 다음은 수요 예측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에 대한 비교입니다. 크게 방향이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예측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자, 장기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이 적겠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틀리고요. 자, 기존에 있던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신규 상품은 없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화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보다 없는 상품이 더 큰 거, 이게 맞네요. 자, 계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이번 여름이 덥다라고 했는데 많이 안 더웠어요. 그럼 에어컨 판매량이 훅 줄어들겠죠.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이 훨씬 더 오차 발생 확률이 큽니다. 네, 그리고 대체품이 많은 상품, 그리고 대체품이 없는 상품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동화가 이쪽으로 가겠죠. 대체품이 많은 상품은 이제 대체품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 상품이 어떻게 더 팔릴지 안 팔릴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크게 방향이 옳은 건 3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 다음 중에서 장기 판매 계획 수립에 포함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판매 계획을 할 때 장기 판매 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리고 중기로 보는 중기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판매 계획 이렇게 해서 판매 계획을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 계획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장기는 좀 크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신시장을 개척한다라든가 개척을 계획한다라든가 이제 계획 쪽으로 가는 건 큰 쪽, 신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리고 판매 경로를 어떻게 강화를 할까,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일단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계획을 잡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매 촉진 방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판매 촉진 강화 같은 경우는 촉진 방안 같은 경우. 자, 일단 요거는 판매 촉진 방안 계획 쪽이니까 조금 그 중기 쪽을 좀 더 가까우신 것 같고요. 일단 중기 쪽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품별, 여기 좀 제품별, 이게 좀 포커스가 되는 건데, 제품별 디자인, 원가, 품질을 개선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기보다는 조금 제품별로 해서 조금 구체화돼서 들어왔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판매 촉진 계획 수립, 판매 촉진 정책 수립. 그러니까 판매 촉진 방안 계획은 중기 쪽에 좀 가까운 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뽑자면 판매 경로라든가 판매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장기에 해당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별 요 용어가 나오면 중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기입니다. 단기 계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품별 가격이라든가 더 구체적이죠. 가격까지 나온 거니까 중기에서 단기로 하면 더 구체적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판매 촉진,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 방안 쪽이에요. 실행. 어떻게 실행하지? 계획이 아니라 이제 계획된 걸 어떻게 실행하지? 그러니까 실행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판매를 어떻게 할지 할당을 해주는 것도 단계에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세부화된 걸로 해서. 네, 그리고 단기 쪽 하나 기억하실 거는, 자, 연간 목표 매출의 설정. 요런 것 정도? 연간으로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요러한 것들, 좀 큰 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을 이용해서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즉 판매 할당,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는 게 이제 목표 매출에 관련한 판매 할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판매 할당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업 거점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업 사원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에 들어가는 것들은 교차 비율 있고요. 그리고 이익 공헌도,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4번 잠재 구매력 지수는요,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이 아니다.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시장별 할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영업활동, 요런 용어들도 많이 나거든요. 전략적 영업활동. 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요런 용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8번입니다. 자, 상품 서비스별 판매 할당을 위해 교차 비율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해서 교차 비율 값 구한 걸로 옳은 것 부분인데요. 일단 교차 비율은 공식으로 쓰면 재고 회전율에서 한계 이익률 자, 매출액에서 평균 재고 그리고 한계 이익률은 매출액에서 한계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공식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250 나와요. 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인 마케팅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내부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내부적 요인 중에서도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내부적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예,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제 마케팅 목표. 이렇게 세 가지가 내부적 요인으로 있고요. 자, 외부적 요인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고객 수요라든가, 유통 채널이라든가, 경쟁 환경이라든가, 네, 그리고 법, 규제, 세금.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부의 가격 규제, 요거는 법이나 규제, 세금 쪽인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존 목표, 이윤 극대화 목표이냐, 시장 점유율 극대화 목표이냐에 따라서 마케팅 목표를 잡고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들어갑니다. 마케팅 목표 쪽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지 않은 건데요. 이제 세 가지, ABC 분석, 매트릭스 분석,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였죠. 롱테일 분석, 롱테일 법칙, 요거 아닌데요. 자, 롱테일 법칙 같은 경우는 요런 거예요. 자, ABC 분석은 우리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그 20%가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게 파레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롱테일 법칙은 반대예요.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롱테일 법칙은 반대로 80%가 반대로 20%가 8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80%가 20%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친 게 롱테일 법칙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11번, 자,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채찍 효과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런 거였죠. 이제 수요 왜곡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 수요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채찍 효과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수요 왜곡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고요. 공급망 간 통합 협업이 구축한다라는 거 좋습니다. 정보 중앙 집중화하면서 제거한다. 자, 리드타임 주문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정보 리드타임을 감소시켜야지 채찍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요런 거 맞고요. 11번은 3번이 틀렸네요.
12번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자, 효율적 소비자 대응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 중에 이제 내용들인데, 자, 효율적 소비자 대응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랑요, 유통업체랑 제조업체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요. 자, 효율적으로 상품이 보충되고 효율적으로 점포에 진열이 되고 효율적으로 판매가 촉진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포스 시스템 요거를 개발한 거. 그래서 제품을 자동적으로 좀 보충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매장 같은데 일반적인 매장에서 이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이 해당되는 목적으로 가장 맞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효율적인 생산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 아니라 신속 대응 시스템. 그래서 이제 Q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가 효율적인 생산 계획 수립에 적합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QR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의 패션 의류 산업에서요, 이제 소매업자랑 제조업체가 이번엔 으쌰으쌰해서 정보 공유를 합니다. 협업을 해서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필요한 시스템이 QR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재고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부 재료를 제외한 간접적인 소요자재,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비자재, 설비용자재, 소모성 자재, MRO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용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큰 거 크게 보실 건 없으시고요. 네, 14번 재고자산 기록 방법의 하나인 계속기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재고자산 기록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있고요. 그리고 실지조사법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인데요. 계속기록법은 이제 뭐 입출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기록법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는 그 재고 조사를 할 때 뭐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냥 뭐 창고에 들어가서 몇 개 있지, 몇 개 있나라는 거 살펴보는 게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적용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거래가 하루에도 뭐 수만 건씩 일어나게 되면 요것만 처리하다가 하루 다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적용이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 매출 원가가 과소평가되어 단기 매출이 크게 나타난다. 요거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되는 거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되는 거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마지막에 산출이 되는 형식의 공식을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공식 하에 봤을 때, 자, 그거죠. 이제, 자, 자재가 감모되는 자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창고에 있다가 뭐 부패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모가 저절로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휘발해서 날아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감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감모가 되는 것들이 기말 재고에 쏙 들어갑니다. 나 기말 재고로 아직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기말 재고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기말 재고가 과다된다라는 얘기고요. 기말 재고가 과다하게 된다라는 건 매출이 적게 됐다라고 해서 매출 원가가 과소평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 즉 비용이 과소되면
매출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네, 15번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마지막에 이제 나올 때 뭔가 문제가 좀 오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5번 풀지 않을 거고요. 16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 적합한 것. 자, 출고 지시도에 따라서 재고를 꺼내요. 고객별, 차량별, 지역별, 용도별 등으로 구분하는 거. 자, 재고를 꺼내요 라는 얘기는 오더 피킹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구분하는 것까지 나오면 얘는 분류구나 라고 해서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것들 잡아내시면 돼요. 꺼내요까지만 나오면 오더 피킹이고요. 구분까지 한다라는 게 나오면 분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7번 구매관리 영역의 일부로 구매 분석의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부분입니다. 자, 구매관리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구매관리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구매 전략이 있고요. 구매 실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분석. 세 가지로 크게 구매관리 영역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구매 전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거니까 구매 방침을 설정한다든가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뭐 방법, 구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방법을 결정한다라든가 구매 방법 결정한다라든가 해서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자, 구매 실무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 원가 얼마야? 라는 원가 분석도 하게 되고요. 뭐 구매 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얼마에 사야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한테 살까? 공급자 선정하는 것들도 있고요. 계약이나 납기 이런 것들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규격이나 검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은 말 그대로 분석 단계니까 평가 쪽이나 감시, 감사 쪽 이런 쪽으로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석의 기능은 성과 평가 쪽인 2번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법 결정한다 라는 건 구매 전략 쪽, 공급자 선정합니다.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은 구매 실무 쪽이네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생산 비용보다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입니다. 자, 요거는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가격 결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 중심적 해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수준 이런 것들로 해서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 가격 예측 방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가산이익률이라든가 코스트 손익분기점은요.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 해당돼요. 1, 3, 4는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이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다음 중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를 해서요.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하여 미래 산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원가입니다. 기대되는 원가라는 거니까 예정 원가를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표준 원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감소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원가는 표준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조달 방법 의사결정 시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외주 생산보다 자체 생산이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자체 생산이 더 유리한 경우 4번인데요. 시설 감가액을 고려한 생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낮은 경우. 자, 수입이 비용보다 낮으니까 이거는
자체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 진보화가 예측되거나 모델 변경이 너무 작거나 계속적 수요를 갖는 분모의 경우에는 내가 자체 생산 설비를 굳이 가지면서 그 고정비를 다 그냥 고정적인 비용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주 생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